자, 함수를 좀 더 세분화시켜보자. 자, 우선 우리가 1대1 함수라는 애가 먼저 등장을 할 거예요. 1대1 함수라는 애가 등장을 하는데, 자, 함수를 좀 더 세분화시켜볼 거야. 자,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봐. 너네들이 놀이동산에 놀러를 갔어. 남자인 애들, 여자인 애들 섞어서 놀러를 갔다고 치자. 그래서 이제 남자애들이 한 4명, 뭐 남자애들이 한 5명, 여자애들이 한 4명 이렇게 놀러를 갔어. 6명? 6명 놀러 갔다 왔죠. 5대6으로 놀러를 갔어. 그럼 이제 둘둘씩 놀이기구를 타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다 상관없는데 남자애 2명이 한 여자애를 똑같이 좋아하는 거야. 서로 같이 타려고 그러겠지. 그렇지? 그러면 서로 다툼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서로 안 싸우고 놀이기구를 잘 타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타야 되겠니? 미리 짝이 어느 정도 지어져 있으면은 아름다운 놀이기구를 탈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서로 같이 하고 싶어서 싸우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이제 고를 건데요. 얘네들이 대응이 될 때요. 서로 겹치지 않게 대응시키는 것을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서로 겹치지 않게 대응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2랑 대응이 돼 있으면 나머지 애들은 2를 절대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뭐 B는 1을 선택하고요, C는 4를 선택하고 D는 3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남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겹치지만 않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1대1 함수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때 뭐라고 나타내냐면 x1과 x2가 다를 때 x1이 정의역 x의 원소이고 x2도 정의역 x의 원소이면서 이고 x1과 x2는 다른 거예요. 다를 때 fx1과 fx2도 다르다라고 조건제시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쉽게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도 표현한다고? 함수값이 중복되지 않는다. 중복되지 않는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예제 1, 2, 3번 중에 누가 1대1 함수고 누가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1번이 아니고 2번, 3번이 1대1 함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함수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아까 놀이기구 얘기를 했지. 자, 이렇게 놀이기구를 타. 누가 외로워? 5번이 외로워. 어우씨, 맨날 나만 짝꿍이 없어. 얘가 삐져서 집에 가. 분위기 쌓이죠. 이제 애들이 막 서로 숨어대기. 네가 같이 탔어야지, 네가 같이 탔어야지, 뭐 이러면서. 그치?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건 뭐야? 애초에 둘둘둘둘 앉을 수 있게 팀을 짜서 놀이공원을 가는 게 제일 좋겠지. 그런 걸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1대1 대응이라고 할게요. 1대1 대응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역의 개수랑 이 공역의 개수를 똑같이 맞춰줍니다. 완전히 똑같이. 그리고서 얘네들끼리 서로 겹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겹치지 않게 해주는 거를 이제 1대1 대응함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1대1 대응함수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위에 있는 애랑 거의 똑같아. x1, x2가 다르고 그리고 fx1과 fx2도 달라요. 2도 달라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냐면 모두 다 선택받았지. 그러면 다 함수값이지. 그러면 얘네들 1, 2, 3, 4가 치역이라고 하면 공역이랑 치역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가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거일 때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것까지 추가가 돼요.
얘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1대1 대응이며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쉽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나타낼 수 있게 돼요. 이런 거를 1대1 대응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면 이 1대1 대응함수가 좀 더 발전돼서 항등함수라는 게 나와요. 항등함수라는 게 나오는데 뭘 항등함수라고 하냐면 정의역을 때려 넣었어. 그랬더니 함수값이랑 똑같은 모양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야? 우리가 x에서 a, b, c라는 정의역을 갖고 있었다고 치면 얘랑 대응되는 애도 똑같이 a, b, c로 직방으로 연결돼서 나온다 라는 거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그냥 y는 x라는 함수가 항등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그냥 얘가 1, 2, 3이면 서로 다른 모양이지. 1, 2, 3이면 서로 다른 모양이야. 그렇게 서로 다른 모양일 때는 1대1 대응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정의역과 함수값이 완벽히 똑같으면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니? 이해 가운데 말을 해줘. 가요? 응. 자, 항등함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라스트로 아까 한번 알려줬던 거죠. 상수함수. 아까 뭐를 상수함수라고 한다고 했죠? 아까 알려줬었잖아. 뭐를 상수함수로 한다고 그랬어? 그렇지. 정의역이 어떤 놈이든지 함수값은 일정하게 하나로 꽂히는 경우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y는 a라는 꼴로 많이 나타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러면 아까 함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함수의 기본 정의는 뭐라고 했었어? 정의역은 반드시 하나의 함수값을 갖는다. 이게 함수의 기본 정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정의들을 우리가 왜 잘 알아야 되냐면요. 얘네들을 그냥 문구로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거를 본격적으로 그래프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프로 찾아볼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게 만약에 그래프로 나타났을 때 이 함수라는 걸 어떻게 찾느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포인트를 잡아봐. 정의역은 반드시 하나의 함수값을 갖는다 라는 거야. 여기서 이 정의역이 핵심이 되는 건데 정의역은 좌표 평면에서는 x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하나의 x가 한 개의 함수값을 가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함수값은 한 개거든. 점을 말하는 거야.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을. 그래서 얘는 x축에 수직한 선을 그었을 때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한 점에서 만나야 한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라는 애는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2차 함수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동그랗게 생겼다고 치자. 그럼 원이지. 얘를 이렇게 x축에 수직하게 그리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 2개의 점에서 만나. 그러니까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했을 때 정의역이는 함수값이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함수가 아니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배울 때 함수처럼 배우긴 하지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함수라고 표현을 안 하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1대1 대응함수는 과연 그래프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낼까 하고 봤더니 함수값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래요. 1대1 함수는. 1대1 함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함수값은 y좌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y축에 수직한 선을 그어요.
직선을 그을 때 교점이 하나로 나옵니다. 교점이 한 개로 발생합니다. 교점이 한 개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그 1대1 함수들 중에서도 1대1 대응 함수를 찾아야 되거든? 응? 1대1 대응 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 1대1 대응 함수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 그랬어. 이때 이 공역은 뭘 얘기하냐면 Y축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Y축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치역은 그래프가 그려진 Y의 범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진 Y의 범위가 Y축 전체에 있어야 된다. 둘을 합쳐서 이야기하면 뭐다? 그래프가 Y축 전체에 그려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여기다 단 예외는 존재하는데 어떤 예외가 존재하냐면 치역, 공역이 제한되어져 있을 때 공역 또는 치역이 제한될 때는 예외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익히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응? 자, 요거 한번 쭉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를 해보시고 우리가 최종 정리를 한번 더 해줄게요. 이거는 그냥 한번 쓰는 걸로는 이해가 안 가서 그림으로 보면서 해볼 거야. 일단 정리부터 한번 해봐봐. 이게 어디를 내가 내용 정리를 해준 거냐면 지금 현재 5페이지, 6페이지를 정리해 준 거예요. 5, 6페이지 한꺼번에 정리한 겁니다. 5, 6페이지. 그 블락 처리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옆에 커서만 있어도 돼요. 지금 가운데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저장 한 번씩 해주세요. 날아가는 거지. 포토샵 같은 날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야광을 보고 있어. 지워도 되니?
곰이 얼마나 남았니? 자, 다 쓴 친구는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 9개 있는 걸로 연습 한번 해봐, 직접. 그거를 나랑 같이 풀어볼 거거든? 그 전에 미리 한번 좀 풀어봐. 그리고서 내가 잘 풀었나 쌤이랑 같이 확인한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9개 그림이 학교 시험에 엄청 자주 활용될 거야. 그리고 너네들 4명은 너네 4명 다 윈터 듣지? 4명 다 윈터 듣지? 너네들 4명은 내가 얘기를 해서 웬만하면 A반에 배정을 할 거야. A반은 프리윈터 때 했던 걸 거의 다 빼고 할 거거든? 프리윈터 때 했던 거 내가 정말 중요해서 윈터 때 또 할 거다 했던 거 빼고 그런 것들은 다시 할 거고 그 외적으로 프리윈터 때 다뤘던 건 최대한 피해갈 거예요. A반은 일부러. 그래서 너네들은 웬만하면 내가 A반 넣어줄 거고 그리고 A반들은 중간중간 테스트를 실제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들을 한번 볼 거야. 응? 그러니까 너네 학교 발표 나면 나한테 바로바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럼 웬만하면 너네들이 갈 학교 시험들을 내가 풀려줄 테니까. 알겠죠? 그럼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한번 풀어보고 계세요. 내가 그림 그리는 동안 한번 풀어보고 계세요. 아, 만약에 신송고 붙은 친구 있으면 신송고는 방학 중에 안 풀어줍니다. 너무 어려워서 안 돼. 애들이 못 풀어. 자,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이 9개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함수, 상수함수, 항등함수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보는데 기억을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기억을 함수라고 부를 거야. 자,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찾는다라고 했었냐면요.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정의역은 반드시 하나의 이거 참 불 켜져 있으면 잘 안 보인다고 했는데 잘 안 보이면 말을 하지. 자, 하나의 함수값을 갖는다라고요. 찾는다라고요. 그래서 얘는 포인트를 정의역에 둬서 x축에 수직한 선을 그을 거고 그때 하나의 함수값을 가질 거니까 교점이 하나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x축에 수직한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가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다 뭐다? 함수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고 얘는 함수 아니구나.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인데 얘네 둘만 함수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우리가 함수라는 말을 못 쓰고요. 방정식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고등상 맨 뒷부분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얘를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너네들이 만약에
만약에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 기하를 하게 된다면 배우게 됩니다. 선택 과목으로 기하를 하게 된다면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함수가 아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쉽게 생각하면은 함수 값이 중복되지 않음이라고 했습니다. 함수 값이 중복되지 않음.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함수 값이라는 녀석이에요. 이걸로 하지 맙시다. 보라색으로 할게. 자, 함수 값이라는 녀석이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 값이라는 녀석이 포인트라 우리는 y축의 수직이 될 거고요. 중복되지 않아야 돼서 교점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교점 개 많죠? 그죠? 안 돼요. 자, 얘 교점 하나 나오네요. 얘 교점 두 개죠? 안 되네요. 얘 교점 하나 나오네요. 얘도 교점 하나 나오고요. 얘는 함수 자체가 아니니까 패스. 얘 교점 몇 개 나와요? 3개. 얘는 교점 몇 개 나와요? 2개. 그래서 얘가 니은이 여기에만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애들이 제일 많이 감점당한 이유가 뭐냐면 1대1 함수만 찾아 함수라는 표시를 안 해. 그래서 틀려. 보통 이거 서술형을 낼 때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써야 되거든요. 되는 거 다 써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 되는 거 다 쓰는 겁니다. 하나만 쓰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리을은 1대1 대응인, 리을이래. 디귿이군요. 디귿은 1대1 대응인데 1대1 대응 함수는 뭘 보고 1대1 대응이라고 했냐면요.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고. 그때 우리가 공역을 y축이라고 불렀고 치역을 그래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y축 전체의 그래프가 그려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봐봐봐. 우리가 1대1 함수를 니은을 찾았는데 얘는 지금 음수 자리에는 안 그려져 있죠.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음수 자리에는 안 그려져 있잖아. 지금 이쪽 두 개가 y축 전체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1대1 대응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을 항등함수라고 합시다. 항등함수는 그냥 y는 x가 항등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y는 x 하나밖에 없죠? 얘가 리을입니다. 따라서 y는 x는 지금 몇 관항? 4관항이 된 거야. 4관항이. 얘만 4관항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준 오케이? 응. 자, 그럼 라스트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y는 a꼴로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y는 a꼴. 얘밖에 없죠. 기억, 니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빼면 얘. y축이 수직하게 나왔잖아. 얘밖에 없죠. 그래서 9개의 답은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요거 잘 찾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봐요. 이거 답지랑 문제랑 다른 페이지 그려놓은 알아서 보기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아까 좀 붙어 있어가지고 붙어 있는 거 없는데? 방금 그거 방금 쪄놓고 붙어 있어 제가 페이지 아예 떨어뜨려 아, 옆에 같이 따라왔다고요? 아,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태준 뭐 질문 있어? 아 그냥 든 거야? 네? 아니 손을 들길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이상해? 어느 게? 그럴 수도 있지. 2번 사건에 맞죠? 2번 사건. 아, 네. 맞죠. 자, 다 썼어? 지워도 되니 이제? 응, 지울게. 여기서 이 1대1 대응이라는 게 되게 민감한 아이인데 1대1 대응은 여기서 굳이 다루지 않을 거고 윈터 때 할 거야. 윈터 때 할 겁니다. 윈터 때. 자, 아마 윈터 때 들어갈 거예요. 고등상은 아마 제가 다 할 거고요. 고등하를 아마 내가 안 들어갈 거예요. 고등하 때 다른 쌤이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좀 풀어볼 거냐? 나머지는 그냥 다 해보고요. 24번 문제 펴보세요. 24번 문제. 24번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네들을 아주 괴롭힐 문제기도 하고요. 자, x라는 친구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왔고요. 이때 x에서 x로 갔대요. x에서 x로 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역과 치역이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f라는 친구는 mx 플러스 n 플러스 1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제 얘를 차근차근 한번 볼 건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출발하기 전을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고요.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고 얘를 x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선택받는 쪽을 우리가 공역이라고 부를 거고요. 공역을 y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좌표 평면 위에 있는데 정역이라는 애가 0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4까지 이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공역이라는 애도 0에서부터 몇 가지? 4까지 딱 요 네모칸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함수식이 fx는 mx 플러스 n 플러스 1이라고 나왔는데 xy 이외에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아직 고등상에서 안 했구나. 자, xy 이외의 문자가 등장을 하면요. 무조건 그걸로 묶어. 이외의 문자로 묶을 거야. 그럼 m으로 묶어. 그럼 x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묶이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러고 나서 얘가 0과 곱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x가 몇이어야 돼? 내 말이 어렵나? 0이랑 곱해줘야 된다고. 그럼 x가 몇이어야 돼? 그럼 y 뭐라고 나와? 1. 이런 거를 우리가 정점이라고 불러요. 자, 이걸 언제 처음 배웠냐면 항등식에서 배웠었는데 항등식에서 왜 0이랑 곱한다고 했지? m의 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이 나와야 한다라고 했죠. m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서 0과 곱하는 거라고요.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m이 양수든 음수든 아무 상관없어. 무조건 마이너스 1,1을 지날 거야. 마이너스 1,1을 무조건 지날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1,1을 무조건 지날 거예요. 자, 이 상태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예를 들어서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잘 보면
이 네모칸 범위 안에는 이 그래프밖에 안 그려졌죠. 요만큼밖에 안 그려졌죠. 그죠? 그러면 이만큼 이쪽에 있는 이 부분에 정의역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부분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대응되는 함수값이 없으면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다 라고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그래프는 나와서는 안 되겠죠. 즉 우리는 무슨 말이냐,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겨도 이쪽 라인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없어서 함수가 아니게 돼요. 그 말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모든 정의역의 그래프가 그려져야만 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가 모든 점을 이 0에서 4까지 모든 영역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에서 어디든 지나야 돼. 최소한 요 모서리 부분을 지나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니? 그리고 또 어느 모서리를 지나줘야 돼? 여기 있는 이 모서리는 지나줘야 모든 정의역에서 대응되는 함수값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은진아 이해가니? 상은이도?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린다 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건 m인데 m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어요? 기울기를 의미하고 있었다고. m은 기울기를 의미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때 기울기를 각각 구해주는 거지. 얘의 기울기는 5분의 마이너스 1이랑 얘의 기울기는 5분의 3이 나온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m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5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성공아 이해가? 응? 오케이? 자, 여기서 끝나면 이 문제가 조금 아쉬워. 더 발전을 시켜볼게. 자, 상은아, 얘가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만 그래프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 왜? 정의역 0에서 4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공역으로 봤을 때는 0에서 4까지고 치역으로 봤을 때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져 있으니까 이 부분이 치역이라고 나와요. 이해가니? 그럼 이쪽 부분은 남았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고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예요. 대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고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 벌써 졸리면 안 돼. 자, 발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4에서 4까지라고 나왔을 때 1대1 대응이 되려면 무조건 이 양쪽 모서리를 다 지나야지만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거 1대 1대1 대응 함수가 됩니다. 왜? 정의역 x 다 나왔고요. 정의역 y 다 나왔으니까요. 아니 치역 y가 다 나왔으니까요. 지금 얘는 여기 부분이 치역이야. 그래프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요만큼만 치역이 된다고. 밑에 빈다고.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다르니까 1대1 함수는 될 수 있어도 1대1 대응은 안 된다는 거야. 나중에 학교 시험은 이렇게 1대1인지 1대1 대응인지 애매하게 물어봐. 자꾸 헷갈리게 물어봐. 그런 문제를 많이 낼 거야. 그리고 일반고는 친절하게 직선으로만 하고요. 외고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가 나오기도 하고 혹은 직선의 그래프를 세 가지로 쪼개서 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이렇게 꺾이는, 이렇게 꺾이는 거지.
근데 어쨌든 뭐는 나와? 1대1 대응은 되게.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를 요렇게 줘. 요렇게까지만 줘. 가운데 비워.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대. 근데 이 가운데 식이 2차 함수야. 그렇게도 준다고. 괴롭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 축이 가운데 이렇게 있어서 얘가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해봐. 그럼 1대1 대응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여기서 걸리잖아.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거나 혹은 위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거든. 그거까지 따지는 문제가 나오면 신성고야. 그런 문제가 나오면 신성고야. 일반고는 그렇게 안 나와. 일반고는 다 직선이야. 일반고는 다 직선이야. 부분고도 이런 문제 가끔 나오고요. 외고는 외고 나름이에요. 내는 학교 있고 안 내는 학교 있어요. 그 외고는 약간 지역습대 띄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봐야 돼요. 외고는 어떤 문제를 냈었나. 일반고는 나을 리가 없어요. 뭐 평촌고 이런 거 낼 게 없어요. 안 나올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궁금한 오늘 내가 많이 안 어렵게 하는데 많이 어렵니? 고등하는 정말 많이 까먹었구나. 태준아 벌써 쓰러지면 안 돼. 야 너네는 지금 배워야 될 게 고등, 상, 하, 수원, 수투, 선택수학 5번이야. 아직 2번도 안 끝났다고.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다행이야. 너는 확통이랑 기하를 안 하잖아. 라떼는 다 배웠어. 라떼는 다 배웠어. 이과는 다 배웠어. 이과는. 문과는 안 배웠고. 문과는 지금이랑 똑같이 배웠고 이과는 다 배웠었어. 그래서 요즘에 문과 애들이 이과한테 발리는 거야. 생각을 해봐. 이과 애들은 와서 전체를 다 배웠던 애들이야. 그러다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2개 덜 배우잖아.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얼마나 시간이 널널해졌어. 그치? 공부를 더 빡빡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도 이왕이면 잡아당길 수 있으니까 당겨서 줄을 끼고 이건 안 줄여도 되겠다. 한 줄이라도 줄여주면 좋아요. 나중에 오답 노트 만들었을 때 깔끔해집니다. 번호 붙여주시고 이거 밀린 거는 다시 이렇게 띄면 안 돼요. 이런 걸 없애야지. 이런 걸. 그래도 줄 한 칸 줄 없애주고 그래서 이 짓을 하다 보면 이렇게 걸려요. 그럴 때 얘네들을 이렇게 밀어서 안 잘리게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얘도 나머지는 다 잡아주고 이런 것만 이게 어차피 나중에 다시 오답노트 만들고 나서 해야 되는 거라 미리 해놓으면 일이 줄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땡겨봤자 어차피 다시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거 그냥 안 해도 되고 얘도 그냥 땡겨봤자 밀릴 거 뻔하니까 안 해도 되고 얘가 요거 한 줄 줄일 수 있겠다. 이건 좀 하다 보면 줄 줄일 수 있는 게 그냥 보입니다. 그런 것만 좀 줄여주면 돼요.
줄여주는 거죠. 오늘은 처음이라고 그러고 하다 보면 점점 빨라지실 거라. 제가 한두 달까지는 느려도 별말 안 할 건데 계속 느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고 얘를 좀 쉬세요. 자, 지울게요. 다 쓴 거지? 들었니? 아예 안 썼어? 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다르다. 네, 거기가 그 기울기 마이너스인 그래프에서는 그 이쪽인 거예요. 지금 기울기 5분의 3으로 잡은 거잖아요. 5분의 3 그래프로 봤을 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져 있고 치역이 아까 그래프가 그려진 y의 범위라고 했어. 그럼 이 y의 범위가 요 라인에서 여기까지 그려져 있는 거지. 이 바깥쪽은 정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만큼이 치역이면 공역은 0에서 4까지였잖아. 그러니까 0에서 4까지랑 다르게 되겠죠? 전체는 아니겠지, 일부겠지?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다르다고. 그러면 그 아래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그래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이 치역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이 치역이라고. 그래프가 그려진 y의 범위니까. 그럼 이쪽이 빈 거지 그냥. 그러니까 역시 치역과 공역이 다르겠지. 따라서 1대1 함수는 돼도 1대1 대응은 안 되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만약에 1대1 대응이 되고 싶으면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지나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지나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요것들을 찾아내는 문제를 시리즈로 내가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나랑 고등어 할 때 다시 해드릴 거예요. 왜 태균아 왜? 그냥 그 정인혁이랑 진혁이랑 같은 거잖아요. 근데 1대1 대응일 때는 그게 완전히 똑같다는 게 문제가 여기서는 정역이랑 공역이랑 같다는 게 문제죠. 이제 1대1 대응인 거예요. 아니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될 수 있다고. 1대1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달라도 돼. 1대1 대응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어머 왜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워? 너무 어려워? 아 그래. 어머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진짜 어려운 거 다 뺐어. 아 진짜 어려운 거 다 뺐어. 이게 너네들이 배워야 할 거에 한 50%밖에 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어려운 거 뺐어. 어려운 거 많이 뺐어. 그거는 나중에 왜? 아니 뭐가 아니야. 진짜 뺀 거야. 진짜 많이 뺀 거야. 진짜 많이 뺀 거야. 야, 내가 이거 얼마나 고민하면서 만드는데 교재를 지금. 이거는 뺄까? 다음에 해주는 게 낫겠지. 그래서 줄인 거야 지금. 진짜 나랑 수업한 것만 완벽하게 익히고 그 다음에 윈터 때 고등어를 한 번 더 듣잖아? 그럼 그때 고등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감탄을 할 거야. 와 씨 잘하는데? 그러실 거야. 진짜야. 오케이? 지운다? 응.
자, 그리고 너네가 윈터 때 고등 하를 나랑 안 하더라도 고등 상을 나랑 할 거란 말이야. 그때 고등하 오답 노트는 내가 줬던 거는 계속 만들어 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윈터 들으면서 쌤이 만들어지는 고등하 오답 노트를 계속 복습을 하세요. QR코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업을 윈터를 같이 들으면 이해력이 2배, 3배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썸머 때 고등하를 한 번 더 들을 거란 말이야. 얼마나 좋아. 그리고 시험 때 또 들을 거란 말이야. 장난 아니지. 왜 저래? 자, 나랑 공부하면서는 적어도 중요한 내용은 적어도 3번, 많으면 5번씩 복습을 할 겁니다. 짱 좋죠? 그리고 내가 보고서 시험 대비 때는 주말 특강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주말 기출풀이 특강. 근데 요 동네 거 기출풀이 하면은 주말에 나오는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강남 거를 푼다든지 대치 거를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론 요 동네 것도 만들 거예요. 조금 연습이 많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도 남들보다 1.5배로 풀 수 있겠지. 수업 시간에도 풀고 숙제로도 풀고 특강으로도 풀고. 얘들아 1등급 받기 졸라 힘들어. 졸라 힘들어. 말했잖아. 200명 중에 9명이 1등급이라니까. 200명 중에 9명이 1등급이야. 200명인 학교에서 예를 들어 학급이 9개 있으면은 각 반에 1등씩만 1등급 받는 거야. 2등까지도 못 받아. 그지? 한 반에 30명 있다고 치면은 200명이면 몇 개만 나오냐? 7개만 나오겠네. 그치? 그럼 2등까지도 못 받아. 2등까지 받으면 14명이 되니까 9명까지만 1등급이라고. 1등급 받기 졸라 힘들어. 졸라 힘들어.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데 너네들이 내신으로 상위 10개 대학 갈 거면 일반고는 내신 2등급 이상 나와야 돼. 여기서 말하는 건 수학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2등급 이상 나와야 돼. 전체 2등급 이상. 전체 3등급인데 성균관대를 가고 싶다. 수능 공부하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3등급인데 성균관대를 가겠다 하려면은 전국자사나 지역자사 중에 좀 유명해야 돼요. 지역자사 중에 좀 유명해야 돼요. 자사고들은 그 학종을 좀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4등급인데 막 성균관을 갔다. 그건 과거밖에 없어. 그건 과거밖에 없어. 과거밖에 없어. 아니면은 내가 외고 다니면서 뭐 온갖 대회에서 상을 많이 탔어. 막 이런 경우밖에 없어. 근데 보통 외고 다니는 애들이 성균관에 가진 않죠. 외대를 가지. 아니면 중앙대 많이 가지. 중앙대 문과가 좋으니까. 자, 어쨌든 졸라 열심히 해야 돼요. 느리는 거 받으려면. 다른 쪽에서 똑같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이 너네만 있는 게 아니라 요네 학원 개많잖아, 그렇지? 학원에 다 널려있다고 걔네들이. 걔네들끼리 싸워가지고 1등급을 우리가 쟁취를 해야 돼. 방법은 하나야. 걔네보다 좀 더 열심히 하고 해야 돼. 파이팅. 자, 지금 fx를 볼게요. fx. 우리가 몇 번 문제를 보냐면 25번 문제. 자, 25번 문제만 딱 풀고 끝내겠습니다. 나머지 어차피 다 QR이 있으니까. 자, 25번 문제를 보니까 fx라는 친구가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인데 이게 항등함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근데 아까 항등함수는 뭐라 그랬어? 무조건 fx가 x가 나와야 항등함수라 그랬지. 못하겠구나. 그냥 x구나. 그러니까 얘가 그냥 x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랑 똑같아. 아까 함수 찾을 때 함수는 갖다 풀 때랑 똑같이 x를 이항을 시켜서요 2x 제곱 마이너스 2가 0이라고 만들어줍니다. 2x 제곱 마이너스 2가 0이라고 만들어주고 2를 양쪽에 나눠서 x제곱을 1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고 나면 x는 뿔막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우리는 x가 1이던가 마이너스 1일 때만 항등함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항등함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정의역이 1과 마이너스 1만 있으면 항등함수라고. 근데 두 개가 아니라 몇 개여도 항등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한 개만 있어도 된다고. 그래서 항등함수의 개수는 3개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10분 쉽시다. 그리고 테스트 볼게요. 네. 테스트 본다고. 뭐 됐어요. 이제부터 매일 테스트 볼 거예요. 클리닉마다.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테스트예요. 졸라 신나겠죠? 응? 즐거워. 자, 쉬세요.